안녕하세요. 개념상상 서초관 임영래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조금 쉽게 문제를 접근하고 푸는 방법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방식들을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S고등학교 기출문제인데 거의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서초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x-입니다. 그 다음에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42입니다. 이때 우리의 목표는 fx를 이 긴식, 즉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곱한 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통 여기서 학생들이 어떻게 식을 세우냐, 무지성으로 그냥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세워놓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결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야?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따라서 우리는 저기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랑 x-2로 곱한 몫을 우리는 한번 qx라고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기본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요? x제곱 빼기 x 더하기 3을 a배에서 뺀 게 7x-2다. 2를 대입한 게 40이다 해서 a, b, c에 대한 식을 3개를 세워서 3차 연립을 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거를 변수 하나로 줄여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눗셈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한번 초등수학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7을 2로 나눈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인 거 모르는 학생 여기에 없을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돼요? 나눗셈이라는 게 뭔데? 나눗셈은 뺄셈 연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7에서 2를 뺄 때 3번 뺄 수 있고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 문제에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다항식 fx를 x제곱 빼기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7x-2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a배를 해서 뺀다는 아이디어를 보통 쓰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의 a배에다가 7x-2를 더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변수 두 개가 한 번에 삭제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나머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f2라는 녀석이 4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식이 하나고 문자가 하나다? 문제가 끝났다는 소리겠죠. 대입을 합니다. 42라는 숫자는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사라지시겠죠. 왜? x-2가 있잖아.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다 넣어서 계산한 건 솔직히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5a 플러스 12. 따라서 우리는 a가 6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끔 가다가 되게 허술한 학교는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여기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1대입해서 문제 구하시면 돼요. 근데 상문고는 이 학교는 굳이 하나하나 다 계산하라고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6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x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18에다가 2를 빼면 1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c-2b는 2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문제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 원래 수학하에 있었는데 공통수학 1으로 내려온 경우의 수 단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조건이 여러 개 주어져 있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심지어 조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를
한 줄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줄로 풀어요, 선생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면요. 홀수, 짝수, 짝수이거나 홀수가 3개 있는 걸로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요. 나번 조건만 봐도 여기에는 등호가 있고 여기에는 등호가 없어서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나번 조건을 심지어 이제 등호가 있다고 해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순수하게 고등학교 1학년 범위인 조합을 사용해서 한 줄로 푸는 아이디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출발하려면 먼저 나번 조건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왜? 나는 전체에서 짝수만 빼고 홀수만 남길 거거든.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까요? A 이상 B, C 9입니다. 이걸 한번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써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수 A, B, C라고 했으니까 최소치가 1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가 거슬려요? 여기 있는 등호가 거슬립니다. 왜? 만약에 문제가 이 등호가 없어서 A, B, C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9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하면 퍼뮤테이션, 수녀를 써야겠지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3명의 학생을 뽑아서 무조건 키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호가 거슬립니다. 등호가 거슬려서 등호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앞에 있는 수를 더 작게 만들거나 뒤에 있는 수를 더 크게 만들면 되는데 뒤에 있는 거를 밀면 2개를 같이 옮겨야 되니까 나는 앞에 있는 거를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A-1이기 때문에 하나를 줄였어. 너도 하나가 줄어주셔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아하, 0부터 9까지의 총 10개의 숫자들 중에서 3개를 골라주시게 되면 그게 순서대로 A-1, B, C로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3, 4, 7을 뽑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A, B, C의 값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4, 7이 되는 거죠. 즉, 같은 상황까지 한꺼번에 다 커버할 수 있는 세는 방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이다. 자, 자연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짝수랑 홀수. 정확히 반반씩 존재합니다. A-1과 B랑 C를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뽑았어요?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뽑게 되었습니다. 보통 짝수랑 홀수는 연속적으로 하나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 차이 나거나 2개가 같거나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0부터 9까지는 총 10개가 있기 때문에 짝수의 개수와 홀수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내가 짝수를 뽑을 확률과 홀수를 뽑을 확률이 정확히 반반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했었죠.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전체 경우가 있는데 절반만 홀수래. 그러면 이걸로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19, 8, 3, 1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답이 6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에 나한테 배워서 알고 있는 학생들은 다 이렇게 한 줄로 풀 텐데 나한테 안 배우면 좀 오래 걸리겠죠. 다른 학생들 푸는 거 보니까 막 3분씩 4분씩 쓰더라고. 와서 배워야겠죠? 서초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